지체할 여가가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명태균이 2022년 5월 10일 날 국민의힘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자가 발표되는데 그로부터 8해 전입니다. 8해 전에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 빨리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네. 자기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공천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와서 명태균 씨가 계속 이게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김영선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투로. 근데 뭐 이건 확실하게 확인되는 말을 스스로 다 했고 저게 이제 저렇게 발굴되어 왔는데 그 명태균 씨는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신뢰성을 주는 분위기로 말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근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면 전혀 아니게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뭐 여론조사 조작 안 했다, 뭐 페이스글까지 올렸는데 오늘 어제 뭐 계속 밝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김건희 씨가 이 공천 개입을 함으로 해서 이런저런 거중 조정을 했다는 건 정황상 명확한데 이건 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쩔랍니까? 아무리 수사기관이 재주를 피운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런 명확한 증거를 두고 수사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덮어버리고 이 행태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게 참 그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김 박사 오늘 저기는 김영선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사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녹음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일단 뭐 핵심적으로 내 고마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마움을 준 사람은 명태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내외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 고마움의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라고 딱 연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입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는 얘기는 소위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을 본인이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국정농단 또는 당무 개입 자체가 김건희 씨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명태균 씨 입으로 좀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대신 이제 문제 핵심은 항상 문제가 이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간에 둘 사이에 통화 내용, 또 둘 사이에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조국 이재명 같았으면은 탈탈 털었을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핸드폰 압수해갖고 다 나오죠. 털지 않는 건데 저는 검찰이 털었다고 하더라도 저거 갖다가 고지고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내가 고마움을 줬다라는 거고 그 고마움의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이 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입 다물어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명태균 씨가 입으로 자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공짜 여론조사 3억 7,5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창원의창 전략공천에 개입하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작이 되었다 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던 게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접근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렇게 해서 자 공천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게 2022년도 선거 관련해서 지금 네. 통화를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걸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그럼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저것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공천 뒷거래를 한 돈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불법 여론조사에 쓰였다. 그럼 그 자금의 성격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수사를 네. 매우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관련해서는 아무 데서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의 어떤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그럼 그게 고발하세요. 가장 수사해야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지금 느리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부터 검찰은 지금 속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검찰에 기대할 건 없고요. 그럼요. 국민이 풀어야 되는 순서예요. 우리가 지금 풀어 나가는 게 이런 자리가 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22년도 대선 경선 과정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다 나오는 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네. 여론을 조작을 했건 아니 조작을 안 했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 내외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 내외가 소위 여론조사를 인지하고도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 녹취에 의하면 내 고마움 달리 다른 고마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고마움은 소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고 하는 대목들을 명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바로 곧 이어서 소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김영선이라는 사람한테 공천을 줬고 그 공천의 대가를 받은 김영선과 명태균이 그 이후에 우리가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창원 국가 산단이든 다양한 이익들을 공모하는 이 거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 녹취는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핵심 딱 합니다. 내 고마움이란 단어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들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녹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어이없고 부당한 일도요. 사람들이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명태균이라는 정치 책사가 어떤 지역구에 공천을 얻어내서 고맙다고 그러면 네. 그 공천이 설사 부당한 거라 하더라도 당정 분리가 안 되고 대통령 측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윤석열이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당선인. 근데 윤석열은 아예 존재가 없어. 네. 여사님이 고마워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전부 이게 김건희 씨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당연한 듯이 언급돼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저는 김갑수 선생님 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투자도 안 하나?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네. 또는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니까 돈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선거에 나선다고 그러면 아주 옛날 그때는 이제 돈 써서 뭐 출마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했던 그 관행이 있고 이제 그게 사라진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어떤 지역에서는 저렇게 출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또 그걸 위한 트릭으로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는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는 용어 안에 뭉뚱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정치 행위가 투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돈 써서 정치하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저 투자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소위 이제 배머시, 이머시로 얘기되는 A, B는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A, B 외에도 C, D, E, F, G, H, I가 계속 있을 거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배머시 같은 경우는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전원이 나왔고 또 배머시가 또 한 번 갔을 때는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직접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전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소위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나의 고마움으로 공천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나한테 와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A, B만 아닐 거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C, D, E, F, G, H, I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위 창원, 영남 이쪽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과 김건희와의 관계 때문에 저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저 투자라는 단어는 되게 무서운 단어인 거죠. 자,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배모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간 것은 사실인데 본인은 일단 만난 적은 없다.
찾아가긴 갔다. 근데 만난 사람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공천의 대가로 결국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여론조사 최종적으로 공천자가 발표되는데요. 5월 9일 날 뉴스토마토가 처음으로 보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자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육성이 있습니다. 명태균이 했던 말 5월 9일 날 했던 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자 보십시오. 아까 5월 2일 날 여사님하고 자, 여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한다. 당신의 공 때문에 수는 자기 선물이라고 했고 그 일이 쭉 진행되면서 내일 발표입니다. 자 발표 하루 전날 네. 본인이 했던 말은 그 사이에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난번 보도가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5월 10일 날 최종 공천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5월 10일 날 김영선 의원 공천 확정이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그 기사 잠깐만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힘 대구 수성을 이인선 창원의장 김영선 공천 확정이 됐다고 저게 5월 10일 날 오후 3시 40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5월 9일 날 명태균이 했던 그 발언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제 드러나면서 용산에서 100% 개입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아까 어떤 선물이었나라는 것이 대가에 대한 입증들이 이제 나왔던 것은 훨씬 더 좀 증거로서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월 11일 날 그래서 국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김영선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그 당시에 전략공천 대상자로 생각했던 김종량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자 국힘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지역 연고가 없다. 같은 당 장동화 후보 무소속 출마 예정이다. 자 민주당 후보도 비판 대열에 나섰다. 그리고 김종량 전 총재를 지지하는 의창구민 일동은 11일 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이자 지역 연고와 정치적으로도 의창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 왜냐하면 그때 의창구가 아니고 진해구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선 의원이. 네. 자 그러면은 5월 2일 날 아까 들었던 녹취 5월 9일 날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발표가 나고 5월 10일 날 지역에서 저렇게 반발이 일어났다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어낸 말이다. 명태균이 허언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은 당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랬군요. 국회의원 2년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명태균 씨가 자기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을 다 바친 쟤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또 녹취록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하고 뭐 하나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본인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을 바친 게 아니라 돈도 안 받은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통령실에 나름의 뇌물을 준 거고 그걸로 인한 대가를 공천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해 자기가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은 어떤 이런 대가를 위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 실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해서 일단 지금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일단 김건희라든지 명태균의 사이를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엄청 이제 중요시를 하던데 그 녹취는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을 거고 저는 김건희 육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의원도 본인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년쯤 뒤에 공천 받았는데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김영선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도움 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갑 선생님. 명태균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명태균은 여사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다. 그것도 자기 선물은 김건희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진지하지 못하게 반응해서 죄송한데, 네. 김영선 씨에게 동정심이 들라고까지 하네요. 저 음성을 들으면. 그냥 자기는 사실 이익 본 거지만 휘둘려 끌려가서 지금 저렇게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지금 분명한 거는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뭐 정황 증거상 너무나 명료해지고 있는데, 네. 저 녹취를 들으면서 문득 속에 드는 생각인데, 높다 낮다 얘기할 때 대통령 부인이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지위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의회 청문회장에 아마 여지없이 불려 나오고 하나하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추궁을 당하고 네. 답변을 해야만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여의도 청문회장에 김건희 씨가 나와 앉아야 되고요. 여야 의원들이 앉아서 물어야 되고요. 전 국민이 옛날 50 청문회 보듯이 TV를 통해서 그 문답을 다 뭐라고 답하는지, 뭐라고 변명하는지, 또 어떤 거 억울한 게 있는지 우리가 다 묻고 대답을 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불러서 들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영부인이잖아요. 그 자리에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것도 허언증이다 이렇게 할 사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더 이상 김건희를 실드 친다라는 거는 그냥 바보 인증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실드를 쳐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입이 되어 있다.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증거만 넘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일관된 이제 녹취 내용, 발언 이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는 것이 100%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김정 박사님?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예요. 자, 막장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많은 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 목소리 직접 들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대표 김건희 여사 목소리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100%겠죠. 몇 개쯤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몇 어떻게 개는 하겠습니까? 아니, 꽤 많겠죠. 공적으로 꽤 많겠죠. 200개라고 했고 네. 사적으로는 2000개라고 그렇죠. 갖고 있겠죠. 예. 갖고 있겠죠. 전화를 주고 받은 당사자 명태균 씨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본인의 녹취 명줄- 안 하고 다 날려버렸다? 아이, 그게 말도 안 본인의 되죠. 그게 명줄인데 제가 예. 왜 말씀드리냐면 5월 1일 날 여사가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뭔가 내부에 난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이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이 대통령 부인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래서 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공천이 나온 지역이 소위 창원 의창이지 않습니까? 창원 의창은 누구 자리입니까? 지금 경남지사 자리예요. 경남지사인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굴 만났습니까?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만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만나지는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여하가요. 어쨌든 이런 각인 같습니다. 예, 이런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도 이야기하세요. 지금 경남도지사 이름. 박완수 예, 지사. 박완수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그럼 이 그림이 김영선 그림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찐윤이라고 불리는 윤한웅 본인이 경남시에 나오고 싶었는데 찐윤을 누르고 박완수라고 하는 창원 의창의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갔는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씨를 만난 게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의 여러 가지의 뉴스토마토 기자와의 녹취 내용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그냥 김영선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남 지역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공천 문제에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네. 단지 우리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빼박인 거죠. 그리고요. 명태균 씨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김건희 씨 음성을 대단히 여러 명이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컨대 허경영 만나러 갈 때 김영선 현직 의원을 대동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보증이죠. 명태균이 자기가 불쑥 찾아가면 내가 누군지 설명할 길도 없는데 현역 의원을 대동해서 가면 명태균이 중요한 존재라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에 땅을 사라고 누구에게 권유를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뭐 어떤 경우에든 딱 들려주는 거죠. 내가 대통령 부인하고 이런 사이야.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물론 경남 정가에서 좀 알려진 존재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경남에 유력한 사람이 다 알고 있겠어요? 자기를 확인시켜줄 때 항상 들려줬기 때문에 들려줘야 자기가 누구라는 게 입증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못 건드린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확인을 한번 시켜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나 이러이러한 거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실제 저희 방송을 다 봤는데 네. 명태균 대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차라리 스픽스에서 잘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바로 반응 올 거라고 보는 게요. 예. 네. 여기 노영희 변호사가 다른 유튜브 나가서 이 얘기했더니 끝나고 바로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네. 또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예. 건데 조치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닌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라고 하는 오빠 논쟁이 붙었던 내용도 강희경 씨만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의 김 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만 들은 게 아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두 사람만 했으면 두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김건희 씨랑 이런 관계야 라고 하는 걸 가장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그 녹음 보여주는 거죠. 녹취. 그쵸. 근데 이게 자기는 안 했다? 자기는 안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럼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뻥 치면서 그 뻥을 해두면 권력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서 1억 2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런 돈을 내는 거지. 그것도 안 믿고 1억 2천을 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오히려. 그리고 제가 시간상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보도를 다 섭렵을 못해서 그러는데 2018년설이 지금 이 매체에서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까? 2018년이라고 하면 예.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요? 2018년에 명태균이 목격된 최초가 2018년 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였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종인과 함께 움직였고, 거기에 그러니까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이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다 나중에 김건희가 얹혀지고 이제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준비한다고 일단 창원으로 내려갔죠. 2018년 그 자리에 자기도 가서 봤다는 전직 국회의원이 증언을 한 거죠. 그 말씀은 정확한데요. 네. 2018년부터 이제 창원도지사, 경남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김영선이 알고 있던 모든 네트워크를 명태균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2018년, 19년도에 이제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뜻을 품고 이걸 실행했던 것은 2021년도 초에. 네. 아니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와 함께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예. 국정농단 문제인데 네. 망외로 김종인과 엮여져서 이 모든 일의 흐름이 있어 왔지 않나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때 민주당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사퇴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였고, 네. 그 시점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의 뒤에는 명태균 씨가 존재했던 거고, 뭐 이렇게 쭉 엮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보도로서 확인된 게 아니라 네. 제가 어떤 정치인에게 전 언어로 들은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이고요. 2018년도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은 2020년도 말 정도고요. 그게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완전히 힘이 발휘가 되고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그게 때. 6월 11일 날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그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실력이 입증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책사가 역할을 하죠. 큰 흐름은 대선에 참여지만 또 하나가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5년 뒤에 다시 하자는 거고. 아니죠. 윤석열의 임기를 짧게 해갖고 예. 개헌을 해갖고 바로 나간다. 이제 이 계획이었죠. 이 말씀을 좀 보태면 예.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이준석이 그렸던 그림은 네.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우리가 그려놓은 판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그렇죠. 무조건 정권을 가져간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거기에 간택이 된 사람이 윤석열 후보였어요. 그래서 2년짜리 맞습니다. 개헌 대통령을 해서 개헌을 한 다음에 아마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걸로 해서 이준석을 대통령 만든다까지가 그림의 완성인데 중간 과정인 거죠 지금. 얼마나 웃긴 거예요.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하지도 않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으니까 자, 지금 이 대통령 모양이 만들기가 제일 쉬웠대요. 자, 이제 조작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경향이나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갔다 정도만 하고요. 자, 여기에서 5월 10일 날 이제 공천이 되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날 아까 반발이 엄청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김영선을 지지하면서 선거 유치를 하는데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후보에게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후보 뭐 저랑도 좋은 인연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과 또 가까운 위치에서 좋은 인연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저런 이야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이다라고 하면 별게 아닌데 이걸 알고 지금 보니까 보다시피 네. 이걸 알고 보니까 네. 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 대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씨를 통해서 이렇게 쭉 다 소개받아서 온 거예요? 네. 첫 사람이 김영선 의원과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뭐 오세훈 이렇게 간 예, 거군요. 그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사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니 근데 여론조작 얘기 뭐 지금 이준석 발언을 우리가 듣고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코멘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입니다라고 자랑해 준 게 결국은 김건희 픽이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안에 담고 있었던 그런 얘기인 거죠. 전체 그림을 알고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거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김종인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종인. 김종인 박사님을 갑자기 정치 10단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이제 평가하시는지 보기로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선거 유치 과정의 발언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후보 뭐 저랑도 좋은 인연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과 또 가까운 위치에서 좋은 인연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준석 우연의 대표가 일치? 아니 뭐 아마 저기 이준석은 그러겠죠. 아니 선거 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 관계 이렇게 덕담이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을 잘 알겠죠. 그다음에 지역에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건 아까 기사 내용에도 어떻게 김영선이라는 잊혀진 정치인, 흘러간 정치인,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고향 지역에서 나왔던 정치인이 갑자기 경남에 뜬금없이 내려와서 경남 도지사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어느 날 전략공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저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추정의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이 저와도 좋은 인연,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과도 가까운 위치. 이것도 웃겨요. 그냥 우리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만일 건데 우리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라고 얘기하니까 딱 찍어 나오면 이거 김건희 씨 지칭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우리 같으면 그렇죠. 저와도 좋은 인연이고요. 대통령과도 좋은 인연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좋은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소위 김영선의 전략공천 과정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지금은 모르는 척하지만 싹 다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그럼요. 있는 하나의 본인의 아주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본인은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계속 쉴드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다가올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기자에게 사실을 갖다 유포해서 계속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내용도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 상황을 이준석은 다 알았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천 8회 전에 김건희 여사가 주는 선물이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고 자 했던 발언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난리 뒤집힌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 명태균 대표, 제가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연락을 계속 드리고 문자도 하는데 연락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본인이 지금 용산을 컨트롤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연락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끌고 가실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 위치로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차라리 명태균은 법적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요즘 많은 기자들, 장윤선 기자도 그렇고 명태균 씨랑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주진우도 그렇고. 저는 뭐 그런 기회는 없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래 탁월한 능력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그래서 2년 반 국정을 해본 걸 당신도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을. 그리고도 전혀 뭐 잘했다는 소리 나오면 할 말 없는데 만약에 현재 국정이 문제고 안보가 위태롭고 경제가 폭망 중이고 상황인식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정말로 호소하고 싶어요.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까발겨줄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약간 의기남아적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쥐새끼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많거든. 근데 그런 과가 아니에요. 보면 약간 호골풍이에요. 그러면 이미 정치와 역사와 시대 한 가운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섰어요.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최소한 자료 제공을 하는데 용기를 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거는 아주 희망 고문이고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라를 걱정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1조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면 김영선 의원 같은 분을 데리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이거는 저는 그런 거를 그분에게 바라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녹취 갑자기 듣다가 지금 화가 났는데요.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자기 선물? 예. 아니 공천이 선물입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공천을 자기가 공천은 정당이 국민에게 좋은 어떤 정치인이니까 뽑아주십시오라고 올려놓는 자리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공천하면 되는 지역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자기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가 작용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그 옆에서 이것을 농단했던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다시 그 지역 내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따운 짓이 갑자기 저 선물이란 말이 갑자기 확 자, 그게 오로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힘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김정우 박사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는데요. 저희들 그래도 광고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2,800분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8,100분이 방송 보고 계신데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전파시켜서 함께 방송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 이 지금 2022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에 만들었던 면밀조사 자료인데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날까지 참모들이 이걸 윤석열 대선 캠프의 참모들이 보고 논의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번 만나고 그걸로 끝이었다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논의했다. 네.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신용환 교수가 뉴스타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 보고 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뭐 제가 보고 이걸 놓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장면을 보지는 않았어도 그건 당연히 어떤 그런 속에서의 흐름이고 일정이 짜여지고 정책이 바뀌고 막 하니까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라고 한 거 거짓말이지 뭐. 자, 윤통이 보고받았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거 나오자마자 이분이 원래 이제 윤 캠프에 정책 총괄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 왔거든요. 이번에 공천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사람 민주당 간 사람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내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세 분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씨가 작성한 보고서, 또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료 삼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프 내에서의 핵심이나 소위 말하는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예. 경선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도 아니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 캠프에 있다가 원 장관이 정책본부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딸려온 식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총선도 근데 넘어갔는데 나가시죠. 거기서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진영을 바꾼 상황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처지에서 뭐라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타서 네.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장해찬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저 네. 떡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그럼 탈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 말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핵심 그게 아니잖아요. 이 PDF 파일이 언제 작성됐는지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지가 핵심적인 요체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보면 몇 차로 나와 있습니까? 9차입니다. 하나만 우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8차례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갔고 9차례 정도 보고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얘기했던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정책 조정회의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내용의 PDF 파일을 본인이 가지고 있냐고요. 회의 자료가 아니면 이 자료를 갖다 본인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성했다면야 본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미래학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폴더가 갔다면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을 했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이 자료를 갖다 넘기는 사람이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 핵심적인 라인 중에 하나인 이철규 의원이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이 PDF 파일이 누가 만들었고 이 PDF 파일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지 갑자기 신 교수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뢰가 없다. 우리가 지금 그 교수가 신뢰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장해찬 씨뿐이 아니고 국힘에 관련된 사람들은 혹시 어디서 합숙훈련을 받을까요? 왜요? 좀 비슷해 논조가. 네. 예컨대 뭐 경력 조작을 수없이 하면 이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블랙펄 인베스트 뭐 이러면 뭐 전 제 뻥입니다. 뭐 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영환 교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딱 나오니까 저 사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한가닥 하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공작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수준화해서 명백한 범법을 저질러도 돋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거나 과장과 뻥이 되거나 저런 식으로 자기 출세욕으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저 증거 자료의 적실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 교수를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국민의힘은 어떤 그 자기네 나름의 그 생존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진 않겠지만. 네. 근데 저런 말로 해서 신 교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됐느냐. 저 좀 미세한 저 자료를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세히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대선운동 전체의 얼개를 명태균 씨가 짜준 틀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걸 통해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이죠. 근데 저 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보고서인 게요. 이게 이제 회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조정회의랑 일점검회의가 있으면 아침 일찍 정책을 조정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저녁에 점검한다는 건데 그 보고서가 3월 9일 날입니다. 3월 9일은 소위 투표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투표가 진행되는 날 보고서 올라가게 되면 사전투표자와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이재명, 윤석열 지지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아침에 정책조정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투표 안 한 사람들을 대거 정치적으로 투표장으로 동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건데 이게 공조직이 아닌 선대위 조직이 아닌 소위 이게 비선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한국 요구서라고 하면 비선 라인의 보고자료가 올라갔고 여기서 정책이 조정돼서 집행이 됐다. 그리고 이 집행된 보고 내용 자체가 여론조사에 기초하는데 신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명백한 위법행위가 비선 라인의 개입과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불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인데 이 얘기는 깡그리 뭉개고 저 사람 민주당으로 넘어갔잖아라고 하는 공격을 통해서 물을 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옛날 정치, 나쁜 정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톡톡히 확인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로 등극해서 당선돼서 2년 반 국정하는 전 과정이 비선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비선에 의해서 뭐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석유도 나온다고 뻥치고 뭐 5살 입학 이런 거, 그러니까 펑펑펑 터지는 모든 것이 공조직에서는 도저히 승인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상한 정책 발표가 다 비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근데 저런 자료가 나오면 이게 자료의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것, 이거 조작이 되었다, 민주당으로부터 뭐 넘겨받았다, 민주당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니까 넘겨받았다, 아니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넘겨받았다거나 이런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민주당으로 간 사람 아니냐, 공천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흐름에 올라타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게 국민의힘 쪽이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문제에 대응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스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이게 더 나아가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힘 출신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유치해서 뭔가 진짜 우리나라 보수당의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속상합니다. 전 웃긴 게 그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뭘 강조했습니까? 과학을 강조했어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작성 날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3월 8일 날 작성을 했고 3월 9일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과학 아니에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주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이제 이 자료가 3월 9일 날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명태균이 공표, 비공표, 총 80일에 비공표 23회거든요. 보고를 냈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인과 부인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나옴으로써 대선 캠프에서 쓰였구나, 이게.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 돈을 몇 억씩 받아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흔적이 나오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대선 캠프잖아요. 그러면 대선 캠프에서 이걸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용을 누가 지급했지? 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지? 김건희 여사는 선물로 어떻게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지? 라는 걸로 이어지는 그 퍼즐 맞추기 위해서는 이 3월 8일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지금 들고 계신 그 보고서 자체가 신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강혜경 씨도 저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9월 8일 날 제가 볼 때 오후 몇 시경에 만들어서 그 다음 날 3월 8일. 3월 8일 날 그다음에 3월 9일 날 아침에 회의가 된 건데 그 내용이 선관위에 보고가 안 됐다면 부정하게 뇌물을 받은 행위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잔깨로 잔깨로 넘어가기 위해서 장해찬 같은 젊은 정치인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면 될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금 문제도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추정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통화를 보면 이제 막 자료 만들려고 재촉을 하다가 이제 보고하러
자주 만나러 가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의아했던 게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뭘 들고 가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전송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면을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걸 보니까 알겠어요. 대면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81번이나 했던 여론조사는 자료로 그냥 전송을 하든 보내면 됐는데 저것처럼 이 선거 과정의 정책 방향, 전략, 전술이 계속 명태균에 의해서 생산돼서 어떤 때는 두 부부를 동시에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주로 김건희 씨 또는 그 측근을 상대로 해서 자세히 브리핑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윤석열 선거운동에 녹아들어가는 경로가 있었겠구나.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다, 만든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지금까지 공적인 일만 했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근본일책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한겨레 정신과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 쓰냐. 이것은 이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신과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 쓰나 그분 친구분이 산단부지에 땅 샀다고 하던데 양심껏 기사 쓰라. 이 정신과 치료받은 분이 누구냐면 어제 이제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인데요. 이 사람한테 검증 없이 얘기 듣고 쓰느냐. 그런데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이런 표현은 아무리 과하더라도 본인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말씀 제가 명태균 대표께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국회에 강희경 씨가 나와서 증언할 때 이미 1억 수천만 원을 어떤 명목이든 비용으로 받아갔다. 그 세세한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 말이 다 뒤집어지는데 맨 그때 건곤일척 한 방에 뒤집는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스픽스 정계환 대표와 진실을 다 폭로하겠다. 기다려달라. 이런 걸로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한 방에 없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곤일척이. 예. 그리고 이제 노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행위를 묻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음포는 제가 노희 변호사에게 오후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겨야 산다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겨야 산다. 이겨야 산다. 지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겨도 저도 살아요, 사람은. 예.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저는 명태균 씨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2022년 1월 18일, 2월 22일, 3월 3일 비행기표로 서울, 부산 오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어디 가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 안 했다면 왜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갔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28일 날 다 녹취 나온 내용입니다.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이게 2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인 3월 3일 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 뽑아줘야 돼.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그 다음에 또 4일 후 지금 보고서 안 온다고 난리 다. 자기 입으로 나온 내용이고 자기가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탄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뭐 내용만 나오면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그 글 하나 올리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사실을 얘기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더러 진실을 얘기해 달라니까 조금 전에 댓글을 봤더니 이제 너무 순진한 소리 한다. 네. 알고 하는 소리고. 네. 근데 다시 한번 명태균 씨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명태균 씨도 최근 20, 30년의 한국 정치사는 자세히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윤회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박근혜를 무너뜨린 그거는 최순실 이전에 먼저 정윤회예요. 정윤회가 다 뒤에서 다 국정을 짓물렀으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윤회 씨는 정말 숲속의 은자처럼 하나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도 정윤회가 했던 처신을 잘 떠올려 보시면 지금 길이 있을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